자, 6월 4일자 KBO랑 NPB 일본 야구, 국내 야구 한번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 경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니오넴 대 한신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투수전이 되었죠. 투수전이 되었고 제가 어제 이 한신 프리뷰를 하면서 사실 사이키가 제가 어제 분명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 시즌 너무 볼넷 비율이 많고 볼질을 좀 많이 해서 얘가 교일전에서는 정말 잘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모든 경기 다 나와서 1실점밖에 안 했지만 근데 올 시즌의 사이키는 약간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실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니우넴 지금 빠따 상태가 영 아닌지라 한신승은 본다 했죠. 근데 와 사이키는 얜 진짜 교일전의 왕입니다. 왕. 어제도 8이닝 무실점 99구로 깔끔하게 던지고 내려갔죠. 사실 어제 흐름이면은 제가 봤을 때 뭐 더 던져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냥 잘 끄는 것 같아요. 잘 끄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상당히 잘 던져줬다는 점. 그래서 어제 한신이 1점 내고도 이제 투수들 이제 사이키랑 이시가 잘 막아줘가지고 1대 0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팀 다 지금 타격감은 좋지가 않아요. 어제 니오넴도 그린리앙이 일찍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불펜을 쫙 돌렸는데 1실점밖에 안 했어. 어제 한신도 안타 드럽게 못 쳤거든요. 그래서 두 팀의 타격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못하다. 다만 오늘 선발이 이제 카토 대 몬베츠 케이토 등판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발에서의 무게감은 그래도 카토 쪽이라고 볼 수는 있겠거든요. 카토가 올 시즌 7경기 동안 2승 2패, 방어율 2.52. 하지만 카토도 좀 기복이 있어요. 그 기복이 올 시즌 원정에서는 되게 적어요. 원정에서 방어율이 1.21. 근데 홈에서는 지금 4점대 기록하는 만큼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한신을 만난 거는 진짜 옛날에 21년도에 한번 만나서 그때는 홈에서 호되게 털렸었거든요. 4.1이닝 7실점 6자체. 근데 너무 좀 오래된 기록이라 한 4년 전 기록이다 보니까 뭐 큰 의미 부여는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저는 카토도 오늘 조금은 불안하다. 조금은 홈에서 올 시즌 보여주는 이 투구 내용이 조금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한신은 또 몬베츠 케이토 아무래도 한신 선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불안하죠. 7경기 동안 2승 2패 방어율 3.98 기록 중이에요. 얘도 기본적으로 볼넷을 어느 정도 깔고 가고 이닝 소화도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 선발에서는 카토가 확실히 낫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거 니오넴을 좀 못 건드리겠는 게 일단 니오넴의 타격감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가뜩이나 이 센트럴에 있는 투수들이 좀 홈런을 안 맞으려고 좀 어떻게든 좀 발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니오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점수 내는 게 홈런으로 이제 장타로 좀 꾸역꾸역 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홈런이 안 터지면 점수 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몬베츠 케이토도 지금 7경기 동안 방어율은 꽤나 높지만 피홈런은 사실 2개, 2개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홈런만 잘 안 맞고 5이닝까지만 잘 뻐기면 어쨌든 한신은 불펜 구간이 참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은근히 카토 상대로 마운드적으로는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빠따도 지금 니오넴보다도 뭐 도찐개찐이긴 한데 한신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한신 역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6.5 어느 봐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오늘은 그래도 좀 점수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두 선발 다 분명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오버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한신 프렌 정도, 뭐 배당이 조금 짜지만 프렌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쿠텐 대 요코하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얘네는 비가 그렇게 오는데 와 강행하는 거 보고 야 빡세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어제 그렇게 무리해서 강행한 이유가 교일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1년에 뭐 한 번 붙고 막 이러니까 좀 무리하게 강행을 했다. 그래서 사실 야후레도 조금 어제 아쉬웠던 게 4.2이닝 소화하면서 뭐 4실점 3자책하고 내려갔지만 사실 막 병살 잡을 그런 공들이 땅볼 유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땅 상태 때문에 수비들이 이제 버벅였어. 유격수랑. 그래서 이 병살 처리를 못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병살 처리 못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날씨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컸다. 하지만 역시나 타격감에서는 요코하마가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어제 라쿠텐 역배 언더 구간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야후레가 이 마키 상대로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키가 최근에 엄청 좋았는데 어제는 5타수 1안타로 조금은 평소보다는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도 역시나 최근에 또 누가 좋냐 사노가 꾸준히 좋아요. 와 사노 어제도 홈런 치고 멀티히트 때리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오스틴도 멀티히트 때려줬고 그래서 타격감은 확실히 요코하마 쪽이 우위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선발도 우치 대 요코하마는 이제 잭슨 등판하죠. 우치 9경기 동안 1승 0패 방울 1.61 얘는 뭐 세이브도 있고 그 불펜으로 나온 구간이 꽤 있고 직전 경기는 세이브 원정 가서 5.1이닝 1실점 뭐 선발로 나름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사실 피안타는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선발로 나와서 선발로 나올 때마다 올 시즌 되게 잘해주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요코하마 지금 타선이 좀 불이 붙었다 보니까 버틸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조금 애매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얘가 지난 시즌 요코하마 원정 가서 5이닝 무실점 또 잘 던진 기억은 있거든요. 이때 매치업이 딱 잭슨이었어요. 사실 이거 1년 만에 리매치입니다. 홈 원정만 바뀌어서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요코하마 빠따 흐름으로는 우치 나름 공략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잭슨이 지난 시즌 이 맞대결에서는 5.이닝 3실점으로 홈에서는 조금 실점을 했어요. 홈런도 맞고 하지만 올 시즌 잭슨은 작년보다 훨씬 잘합니다. 얘는 최근에 6이닝 이상 뭐 기본이고 7이닝까지도 먹어주면서 그냥 실점 많이 해야 1실점이에요. 많이 해야 1실점이고 거의 뭐 무실점 경기도 많고 상당히 잘합니다 올 시즌. 그렇다고 원정에 약하냐? 원정에서가 지표가 더 좋아요. 원정 6경기 5승 1패 방울 1.15입니다. 그래서 와 그 1패도 6이닝 1실점하고 진 거거든요. 올 시즌 원정에서 2실점 이상 기록한 경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발은 그래도 잭슨이 저는 최근에 너무 안정적이라 교일전에서도 뭐 저는 뭐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보고 또 라쿠텐도 타격 흐름이 사실 좋은 건 아니고 어제 아즈마 상대로 좀 안타를 치긴 했지만 저는 올 시즌 아즈마보다도 잭슨이 진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요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 승에 마인승 오버 볼게요. 마운드나 빠따나 다 요코하마가 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세이브 대 야쿠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대 야쿠르트. 세이브 선발 와타나베, 야쿠르트는 이제 타카나시 등판하죠. 어제 와 이 경기 보면서 진짜 암 걸릴 뻔했죠. 둘 다 더럽게 못 칩니다. 더럽게 못 치고 어제 그래도 이 세이브는 그 무사말루였나 1사말루였나 1사말루 찬스가 있었죠.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세가와가 야 3루 쪽으로 병사를 때려가지고 이제 홈병사를 당해버립니다. 그때 1점만 냈어도 그냥 끝났을 것 같은데 어제 스미다는 뭐 역시나 홈이다 보니까 너무나 잘 던졌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오늘 경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타격 흐름이 둘 다 너무 못 쳐요. 지금 세이브도 그 타자 와타나베 없는 게 너무 커요. 걔가 너무 잘해줬는데 이번 시즌 어린애가 걔가 3할 넘게 치고 있었죠. 그리고 걔가 득점권에서 굉장히 강했고 좋았는데 걔 없다 보니까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그 세데노 용병, 걔가 1할 때 치면서 와 얘가 그 저번에 언제였지? 라쿠텐이랑 할 때였나?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공들에도 막 헛스윙 붕붕 나오면서 컨디션 진짜 안 좋아 보였고 답도 없어 보였는데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제도 5타우 4만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좀 많이 아쉽다 라고 보고 있고 야쿠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는 뭐 꾸준히 지금 올 시즌 타격에서 답이 없고 부상자 뭐 여전히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선발 매치업도 와타나베 타카나시 전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와타나베 최근 홈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계속해서 이닝 소화도 많이 해주고 피안탈도 되게 낮고 좋거든요. 갑자기 제구만 안 잡혀갖고 막 볼넷 남발하는 거 아니면은 최근 폼은 상당히 괜찮다. 오늘도 홈이다 보니까 야쿠르트 타선 상대로는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카나시도 뭐 야쿠르트 선발 중에는 그래도 가장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올 시즌 6경기 동안 1승 1패 방어율 2.06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선발 맞대결은 비슷하다고 봐요. 빠따도 뭐 비슷하다고 보고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어제 경기도 언더를 보면서 이제 세이브 승을 중승부로 들고 갔잖아요. 들고 가면서 드렸던 말씀이 어쨌든 두 팀 이제 경기 후반 가면은 세이브가 유리하다. 이 야쿠르트는 불펜 구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제도 결국 연장 가서 코자와랑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온 그 외국인 걔랑 용병이랑 결국에는 그쪽에서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불펜 차이로 경기 후반 가면 오늘도 저는 세이브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 세이브 승에 1무 한번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5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바 대 요미우리 볼게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야 램버트 무슨 128구 던지더라. 저는 램버트가 7이닝 소화한 거 처음 봤어요. 그게 세이브 타선입니다. 램버트가 얘가 볼을 많이 빼가지고 긴 이닝을 못 먹어요 애초에. 그래서 항상 6이닝 많이 던져야 6이닝이었는데 어제는 7이닝까지 던지고 와 기어코 128구 얼마나 상대가 만만했으면 감독도 안 내리는 거야. 거의 130개를 던지는데 맞죠? 근데 또 저러다가 세이브 갑자기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일단 지바롯데 보겠습니다. 지바롯데 선발 이시카와 요미리 이노우에 어제 취소된 경기죠. 어제도 뭐 말씀드렸는데 저는 두 선발 다 이시카와가 저는 조금 더 불안해요. 올 시즌 6경기 동안 아직까지 승리 없고 방어율 4.03 좀 기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노우에는 어쨌든 얘도 요미 선발 중에서는 그나마 좀 불안하고 그리고 그래도 최근 3경기 동안은 이닝도 워낙에 잘 와가지고 2실점 딱 2실점 정도만 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요미가 그냥 이 이노우에가 2실점 정도만 해주고 막아도 저는 그 이상의 득점은 충분히 뽑아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이노우에가 지난 시즌에 이제 지바롯데 상대로 홈에서 6.2이닝 3실점 기록한 바가 있긴 해요. 이날 좀 많이 맞았거든요. 피안타 8개. 근데 어쨌든 이 타선전이 됐어가지고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시카와는 이제 요미우리 상대로 뭐 재작년에 한번 만났는데 3.2이닝 6실점 한번 털렸었고 그 전에는 이제 좀 오래됐고 그래서 올 시즌 이시카와는 기복이 너무 심한지라 저는 이거 요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미승에 마인승 그리고 오버 볼게요. 두 선발 다 어느 정도 실점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릭스 대 히로시마 한번 보겠습니다. 야 어제 쿠리아렌이 와 영혼같이 털렸죠. 제가 어제 저도 오릭스를 보긴 했는데 애초에 안 건드렸어요. 이 경기는 주력으로 갈 생각도 전혀 없었고 왜냐면 이 쿠리아렌이 제가 어제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친정팀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꽉 깨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이 히로시마가 쿨이랑 이제 굉장히 오래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잘 알아서 쉽게 공략을 할 건지 딱 두 상황인데
이게 어떨지 모르니까 저는 주력으로 당연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게다가 어제 중승부니까. 와,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쿠리가 홈에서는 올 시즌 너무 좋다 보니까 안 털릴 줄 알았어요. 또 히로시마 빠따 워낙에 약하니까. 근데 와, 어제 그냥 히로시마가 역시나 그냥 제대로 알았다. 쿠리에 대해서. 그래서 변화구 타이밍을 다 알더라고. 그래서 1번부터 9번 그냥 거의 다 쳤습니다. 안타를. 구리 상대로. 이거는 그냥 얘네가 타격감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공략한 거거든요. 상대 그 선발 투수의 패턴을. 그래서 변화구 타이밍 그냥 다 쳐. 다 쳐서 안타 어제 쿠리 12개 맞았습니다. 12개 맞고 그리고 히로시마는 쿠리 상대로 12개 치면서 뭐 이제 4득점 뽑아줬지만 그 뒤로 이제 쿠리가 5이닝만 던지고 내려갔죠. 그 뒤로 4이닝 동안 안타 3개 쳤습니다. 이게 히로시마 빠따의 현실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쿠리는 제대로 간파를 당했고 공략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히로시마가 뭐 5점 뽑았다고 오늘도 좋은 타격감을 막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다시 그 히로시마의 답답한 타선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선발은 이제 타지마 대 오세라입니다. 타지마 5경기 동안 2승 2패 방울 3.99 첫 3경기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2경기 부진하죠. 소뱅이랑 지바전 상당히 부진하면서 피안타도 엄청 맞았고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2경기 똥 싸면은 그래도 뭐 이제는 또 상대가 히로시마 타선이다 보니까 오늘은 또 호투할 거라고 보거든요. 얘가 지난 시즌에 히로시마 원정 가서 한번 털리긴 했어요. 근데 교일전 때 이제 히로시마를 거의 매년 만나는데 홈에서는 그래도 싹 다 무실점이었거든요. 21년도, 23년도 이때는 5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기록을 했었고 오늘 경기도 뭐 홈이다 보니까 저는 직전 2경기 오히려 똥 싼 게 오늘 경기 3경기 연속까지는 그럴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도 지금 최근에 좌한 상대로 상당히 못 쳐요.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지마 오늘 어느 정도 호투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세라도 올 시즌 꾸준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간간히 실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2실점 그 이상 털리지는 않죠. 그래도 뭐 잘해주고 있고 역시나 그리고 그나마 원정에서 조금 기복이 있긴 해요. 원정에서 실점값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얘가 오릭스 상대로 이제 교일전 때는 작년에 안 만났고 23년도, 22년도 이때 만나서 원정에선 7이닝 2실점, 홈에서는 5이닝 4실점 한번 기록을 했었습니다. 원정에선 뭐 나쁘지 않게 던졌고 지금 오릭스 타선도 진짜 답답하잖아요. 저는 언더를 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어제 제가 지금 오릭스도 어쨌든 히로시마가 그나마 약한 타마무라가 등판을 했지만 최근 오릭스가 좌한 상대로 1할도 못 친다 그랬죠. 제가 5경기 10경기까지로 확대해서 봐도 그래서 타마무라한테도 고전할 거다. 어제 타마무라 상대로도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좌한 상대로는 엄청 못 치지만 우한 상대로는 그나마 조금 타격 지표가 나오거든요. 오릭스가.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오세라 상대로 그래도 한 2, 3점은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오릭스 정배를 한번 보고 저는 오히려 히로시마가 타지마한테 완전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릭스 승에 마이승의 언더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뱅 대 주니치 경기 한번 볼게요. 소뱅 선발 마에다준 그리고 주니치는 미우라 등판하죠. 마에다준 7경기 동안 1승 1패 방울 2.29 얘도 이제 좀 기복을 타는데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력이나 뭐 재구적인 부분이나 조금 불안불안한 건 있어요. 확실히 뭐 어리기도 하고 뭐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홈에서는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홈에서는 지금 방울 1.08 상당히 괜찮고 또 상대가 주니치 타선인지라 저는 오늘 그래도 한 5이닝, 6이닝 정도는 충분히 먹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점도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주니치 선발 미우라는 소뱅 이제 친형팀 상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한번 보고 싶은 게 이게 또
소뱅이 어제 그 쿠리골, 이 미우라가 또 쿠리아렌골 날까봐 어쨌든 소뱅에 있었던 애고 소뱅이 어느 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공략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미우라 자체가 이 경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얘도 좀 재고 이슈가 있고 좀 불안불안합니다. 볼넷 비율도 꽤나 높고, 물론 직전 야쿠 원정 5.2이닝 무실점 잘 던졌지만 이날도 볼넷 3개는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야쿠 타선은 어느 선발을 만나도 2득점 이상 뽑기가 힘든 타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경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3실점, 3실점, 2실점 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발에서 그래도 마에다 준이 조금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타격도 뭐 소뱅이 좀 낫다고 보고, 그래서 이 경기는 소뱅승의 마인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야구 한번 볼게요. 국내야구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 대 기아. 오늘 이거 기아 많이 몰리겠죠. 아무래도 내일이라. 근데 저는 오늘 두산 한번 과감하게 보고 싶은 게, 저는 최민석, 오늘 2006년생 최민석 등판하죠. 제가 직전 KT전에서도 얘 되게 괜찮다고 지켜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얘가 SSG전 이제 데뷔전 때, 아무래도 이런 어린 친구들 데뷔전은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무조건 긴장하고 좀 그러는데, 얘도 그날 볼넷을 좀 많이 내주긴 했지만 사실 피안타 2개밖에 허용 안 했고 되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저는 볼 던지는 거나 괜찮아 보였고, 직전 KT전은 이제 좀 한 경기 치러봐서 그런지 나름 배짱도 좀 있어 보이고, 뭐 양의지 그 사인 거부도 하고, 그리고 슬라이더가 되게 좋더라고요. 각이 좀 특이한데 그거에 KT 타자들이 다 범타 처리되고 삼진도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민석을 조금 고평가합니다. 얘는 좀 기대가 돼요. 저는 기대가 되고, 물론 까봐야 되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기아 투수는 내일입니다. 아무래도 뭐 최민석도 내일이면 당연히 내일을 보는 게 맞는데, 내일이 지금 12경기 동안 지금 방어율 2.59인데 3승밖에 없어요. 그만큼 얘가 등판하면 이상하리만큼 타선 지원이 좀 잘 안 돼요. 타선 지원이 드럽게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내일 자체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실점 좀 기분적으로 깔고 가고, 최근에 피안타율이 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두산의 타격감이 지금 한창 좋을 때면, 두산도 지금 팀 분위기가 영 아니잖아요. 감독 교체됐고 코치진도 좀 물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이거 타격감만 정말 좋은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역배를 받았을 거거든요. 이거 선발 매치업 때문에.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역배 구간 한번 제대로 노려볼 법한 구간이라고 보는데, 지금 내일 상태도 조금은 안 좋고 최민석은 은근히 좀 잘 던지고, 그리고 이 내일이 유독 이 두산 상대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얘가 던지는 그런, 얘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방어율 대비 두산 상대로는 조금 실점값이 높습니다. 올 시즌도 원정 가서 5.2이닝 2실점, 이날도 피안타 8개 맞으면서 좀 고전했고, 뭐 홈에서는 7이닝 2실점으로 잘 막아주긴 했지만, 잠실 이 두산 원정 갈 때마다 조금 부진하거든요. 작년에도 두산 원정 6.1이닝 5실점 4자책, 이날도 피안타 8개. 그래서 최근에도 피안타율이 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내일도 컨디션이 100%는 아니고, 그래서 근데 지금 두산 타격감 때문에 사실 타격이 너무 안 돼서, 안 돼도 좀 너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두산 역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근데 이거 기아 몰리는 거 오늘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일 상황이나 그리고 두산한테 조금 약했던 거나 뭐 그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최민석이 은근히 좀 버텨줄 거라고 봐서 저는 이거 두산 역배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아 1.45보다는 그냥 좀 고배당 한번 노려보는 느낌. 그리고 차라리 언더 접근.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아가 조금 찝찝하다. 그냥 이 정도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SSG 대 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대 삼성. 어제 제가 이거 SSG 역배를 봤었는데 후라도가 좀 고전했죠. 오랜만에. 얘가 6이닝도 못 채운 거는 진짜 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 6회도 못 채우고 내려갔고 5실점 기록했고 또 피홈런 2방 맞았고 안타 어제 하루 종일 맞았습니다. 11개 맞았습니다. 11개. 진짜 SSG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홈에서는 득점권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원정에서는 진짜 득점권에서 약한데 홈에서는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어제 김광현은 나름 잘 버텨줄 거라고 봤고, 어제 5.2이닝 3실점으로 아쉽게 6이닝은 못 먹어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텨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후라도가 이 정도로 쳐맞은 거면 지금 SSG 타격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박성환도 살아났고 한유섬 최근에 좋고요. 에레디아가 제가 어제 이제 후라도 상대로 에레디아가 정말 강하다 그랬는데 얘가 2군 성적 처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폼을 끌어올리는데 조금 걸릴 수도 있다 그랬는데 와 근데 5타수 무안타 쳤네. 그래도 어제 잘한 부분 초반부터 후라도 볼 빼준 거. 전 그때부터 조금 후라도 멘탈 건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볼을 되게 많이 빼줬죠. 그래서 본인 타격감이 엄청 안 좋아도 확실히 후라도 상대로는 귀찮게 굴어줬다. 그래서 에레디아도 점차 이제 타격 폼이 올라오면은 야 SSG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타선이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선발 1인데 김건우 대 최현태입니다. 김건우 24경기 지금 뭐 불펜으로 뛴 게 너무 많으니까 방어 5점대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오프너로 나와도 불안불안하고요. 그리고 삼성 최현태 그래도 김건우보다는 최현태가 이닝도 뭐 먹어주고 하겠지만 저는 최현태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얘도 좀 볼질을 너무 많이 하고 주자를 너무 많이 쌓아놔요. 매 이닝 위기고 근데 위기관리 능력이 이제 긁히는 날은 잘 되고 하는데 그래도 얘가 SSG 상대로는 꽤나 좋습니다. 올 시즌도 2경기 동안 방울 2.38 2경기 다 되게 잘 던졌어요. 원정에서 특히 6.1이닝 1실점 이날 피안타 3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에도 SSG 상대로는 또 유독 좋았거든요. 본인 그 커리어 본인 그 기준점 대비 방어율 대비 SSG 상대로는 좀 좋았어서 그래도 오늘도 뭐 적당히는 버텨줄 것 같은데 지금 SSG 타선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실점을 아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번 등판 때보다는 좀 고전할 것 같습니다. 저번 뭐 4월 말에 SSG 원정 갔을 때는 이때 SSG의 빠따 흐름은 최악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한 3실점 이상은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SSG 불펜데이 돌리는 것보다는 최현태가 좀 나아 보일 것 같아서 삼성 승보대 저는 이거 9.5 오버도 나름 건드릴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롯데 경기 한번 볼게요. 어제 승부 롯데 한화 두 개가 너무 좋아 보였고 롯데 핵푸근했죠 초반부터. 근데 초반에 4점 내고 은근히 점수 못 내다가 결국엔 키움 불펜이에요. 결국엔 키움 불펜입니다. 어제도 4대0으로 꽤 길게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오석주, 임진무 또다시 점수 내줬고요. 이게 키움은 일단 그 불펜 구간 마운드 때문에라도 못 보고요. 선발도 약하고 로젠버그 아닐 때는 그냥 키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산이 영봉패 2번 당한 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진짜로. 그건 키움이 잘한 게 아니에요. 키움이 1점씩 냈잖아. 얘네 지금 빠따도 안 좋아. 카디네스도 2군 갔고 빠따도 드럽게 안 좋고 마운드는 더더욱 약하고 그래서 저는 롯데가 어쨌든 최근 타격감이 안 좋았지만 키움 만나면 조금 살아날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나승엽 내려간 것도 꽤나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실. 오늘 키움은 김윤아 등판하는데 김윤아가 근데 최근에 은근히 잘 던지거든요.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지금 3경기 연속 5이닝 이상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 6회까지는 올라오려고 좀 하고 근데 항상 또 6회 털리는 또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얘가 뭐 롯데 상대로도 뭐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었고, 올 시즌 홈에서도 롯데 상대로 6이닝 3실점 기록했었지만 피안타 10개. 이때는 롯데가 잔루가 엄청 많았죠. 좀 말도 안 되게 좀 못 쳤는데, 그래도 오늘은 또 원정이다 보니까 저는 일찍이부터 털릴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리고 세웅이 박세웅 최근에 이제 빠르게 8승 달성하고 그 뒤로 지금 거의 한 달이 돼갑니다. 승리 투수가 못 된지. 왜냐면 지가 좀 못 던지고 있어요. 세 경기 연속 좀 똥 싸고 있고. 근데 그중 두 경기가 일단 원정 박세웅은 어느 정도 좀 못 믿어요. 원정에서 올 시즌 4.63, 홈에서는 2.15로 홈 원정에서의 꽤나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홈에서 박세웅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키움 만났을 때 또 9승 달성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키움 상대로 올 시즌 이미 홈에서는 6.2이닝 무실점 3진 12개를 잡은 기억이 또 있기 때문에 전 오늘도 롯데 승 마이너 5이닝 승 다 보고 10점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기 후반 가면은 뭐 어찌됐든 막 유나가 버텨줘도 경기 후반 가면은 이거는 또 롯데가 유리하다. 그리고 NC 대 LG, NC 알렌, LG는 손주영. 야, 어제 NC가 얘네도 빠따가, 야, 근데 이 정도로 못 칠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제 뭐 송승기가 너무 잘 던졌죠. 6이닝 동안 안타 하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NC는 이 안타 하나가 어제 전부였어요. 어제 천재안의 안타 하나 빼고 나머지 싹 다 무안타. 굉장히 처참했죠. 그리고 LG는 야 15득점 뽑아줬고, 얘네가 창원 원정에서 유독 좀 점수를 잘 내요. 잘 내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렇게 좀 욕하던 문성주가 또 이제 최근에 또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제 LG 타선에 좀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성주, 뭐 오지환도 어제 안타 쳤고, 그리고 뭐 이주원, 뭐 신민재 이런 애들 다 하이 타선에서 쳐주니까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격감은 NC랑 시리즈 치르면서 내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문성주 살아난 게 좀 크다고 봅니다. 얘 진짜 못 칠 때 완전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손주영이 등판하는데, 손주영도 올 시즌 이제 기복이 조금 있다가 최근에 이제 로케이션을 다시 좀 바꾸고 투구 로케이션을 좀 다시 바꾸고 다시 안정감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두 경기 연속 7이닝 1실점. 손주영도 최근에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NC는 어제 송승기한테도 그렇게 고전한 거 보면은 오늘 손주영한테도 또 저는 충분히 고전할 것 같아요. 고전할 것 같고, 그리고 알렌도 뭐 워낙에 좋긴 한데 직전 SSG전 4.2이닝 6실점으로 조금 고전했습니다. 고전했고, 뭐 LG 상대로는 홈에서 6이닝 2실점 한번 기록해봤고, 원정에서도 4.1이닝 1실점, 뭐 크게 약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손주영이랑 알렌 비교했을 때 손주영이 크게 꿀린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두 팀의 타선 차이가 어쨌든 크게 난다고 봐서 저는 그래도 이거 LG 한번 보고 싶습니다. LG 승에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볼게요. 그리고 하나 대 KT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거 뭐 초반부터 제일 푸근했죠. 하나. 일단 어제 KT 1회부터 와, 우리가 지난주에 중승부 갔을 때는 그 히로시마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수비 실책하더니, 야, 어제는 반대로 나와줬어요. 6월달은 좀 이제 될 건가 봐. 6월달은 이제 좀 기운이 좋은 게 맨날 그런 경기만 골라가다가 어제는 KT가 안현민 뭐 플라이 놓쳐, 그리고 그 누구야 박민석 걔 주루 실수에 주루 실책에 송구 실책에 난리 나더라고. 1회부터 그냥 안타 하나 없이 점수 냈나 그랬죠. 그래서 좀 그냥 뭐 운도 좀 따라주긴 했는데, 그리고 애초에 제가 어제 승부를 간 이유가 이제 저는 쿠에바스 등판 때마다 말했잖아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구위가 너무 떨어졌다. 안 된다. 그래서 물론 1회부터 그러니까 쿠에바스가 멘탈이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결국 또 많이 맞았어요. 홈런도 맞았고. 그래서 이제 쿠에바스는 이제는 못 보지 않을까.
이제 떠날 것 같습니다. 떠날 것 같고 떠나기 전에 뭐 제대로 활용했죠. 제가 이거 하나 그 쿠에바스 대 폰세 매치업 뜨자마자 이거 승부 가야겠다 생각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 때문에라도 어제는 무조건 간 거였고 어쨌든 가기 전에는 뭐 제대로 한번 빨았고 그리고 오늘 선발 와이스 대 오원석인데 저는 오원석 올 시즌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고 11경기 동안 7승 2패 방울 2.51. 올 시즌은 토종 선발들이 좌완들이 되게 잘해. 뭐 손정도 그렇고 오원석도 제대로 KT 와가지고 제대로 살아나서 지금 방울 2점 중반대 기록하면서 최근에 또 3연승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저는 쿠에바스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올 시즌은. 그리고 하나 상대로도 올 시즌 원정 가서 6이닝 2실점 1자체 이때도 되게 잘 던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하나가 점수를 많이 내긴 했지만 사실 운도 좀 많이 따라줬고 기본적으로 좀 이제 도루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안타 수 대비 사실 점수를 많이 낸 거라 하나도 타격감이 막 지금 완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노시안 어제도 4번 타자 꾸역꾸역 올리는 거 봐봐.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른 팀들은 뭐 양석환 내려 그리고 양석환 강승호 내려 그리고 롯데도 나승엽 내려 진짜 안 풀리는 애들 다 이제 내리는데 와 노시안은 안 내려요. 이게 수비 때문이면 내리진 않더라도 타선의 변경을 좀 해줘야 되는데 좀 내려야 되는데 와 4번에 계속 박아서 어제도 5타수 무안타입니다. 심각해요 진짜로. 어제 타점 하나도 그거 문현빈이 만약에 그 전에 도루 안 했으면 정확히 병살 코스였거든요. 완벽하게. 그나마 문현빈이 도루 해줘서 이제 타점 하나 올릴 수 있던 거지. 얘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4번으로 나오면은 하나 많은 득점 이거 못 내요. 비기닝 못 가져갑니다. 정말로. 최근에 플로리얼이 어쨌든 1번에서 출루는 계속 해주고 있고 도루도 계속 해주고 있고 문현빈이 너무 잘하죠. 계속 안타 쳐주고 있고 하주석이 은근히 잘해줍니다. 근데 나머지들이 조금은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원석 오늘 충분히 좀 호투 가능성 있다고 보고 와이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저는 오늘 투수전이 될 것 같아요. 투수전이 될 것 같아서 어제는 점수가 좀 의도치 않게 많이 났지만 오늘은 많이 날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7점을 언더 보고 저는 이거 KT가 오늘 실점을 오원석부터 해가지고 KT도 필승조 구간은 되게 좋잖아요. 물론 손동현이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뭐 원상현, 우규민 그리고 박경영까지 되게 좋다 보니까 저는 오늘 좀 1점 차 오락가락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와이스가 KT 상대로 은근히 조금은 약합니다. 조금은 올 시즌도 원정 가서 6이닝 4실점 3자책 지난 시즌도 뭐 홈에서 6이닝 3실점 항상 만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좀 3실점 이상씩은 기록했다 보니까 근데 지금 KT 타선도 너무 안 좋거든요. 저는 이거 언더 먼저 보고 차라리 언더가 역배인데 그냥 언더 먼저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KT 프렌 쪽 승패는 1점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두 팀 사실 올 시즌 만날 때마다 어제 경기 빼고 싹 다 1점 차 승부거든요. 시즌 초부터 KT 홈에서도 그렇고 하나 홈에서도 그렇고 모든 경기 1점 차 대접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조금 1점 차 접전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1무도 한번 노려보시는 거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골라서 가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